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국 TV입니다. 주말 아침입니다. 오늘도 광화문에는 자유파 국민들이 모일 겁니다. 조금 쌀쌀해진 날씨입니다만 힘차게 토요일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하노이에서 늘 시청하는 구독자입니다. 늘 응원합니다 그러셨습니다. 저는 아직 베트남을 못 가봐가지고 하노이는 지금 날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뭐 좋은 날씨가 일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대기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울산에서도 응원합니다. 광고 시청 중이시라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시간 맞춰 잘 들어왔네요 그러셨고, 휴일에도 길을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밤에도 보고 아침에도 보니 어제 별밤 보셨군요. 고맙습니다. 한국당 걱정이에요. 자진 불출마해야 하지 않나요? 정기국회 끝나고 나서 불출마 선언이 시작될 거라고 제가 예상합니다. 제가 일일이 영어로 나쁜 글에 대응했어요. 고맙습니다. 이 좌파들이 계속 영어로 고성국 TV 광고 제한과 생방송 스트리밍 중단 조치를 유도하는 이런 댓글 공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쁜 글에 대해서 영어로 대응을 하셨다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파이팅 합시다. 서울로 올라가지 못해도 마음만은 서울에 가 있습니다. 오늘 1시입니다. 오늘 1시 광화문에서 또 한 번의 자유파트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집회를 하고 나서 3시부터 청와대를 향해서 진격합니다. 청와대를 향해서 진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새벽부터 조선일보 보면서 짜증납니다. 최근 조선일보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창경 위원장 또 서정욱 변호사, 이 고성국 TV의 두 쌍두마차 같은 이 두 분 패널과 함께 이 조선일보 얘기도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미시건에서 출석했다고요. 고맙습니다. 오늘따라 헤어스타일이 멋지시네요. 아이고. 예. 호주에서 출석합니다. 어제 다른 우파 유튜브 방송 보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문자 드립니다. 어제 박사님 관련 조선일보 기사를 두고 다른 우파 유튜브에서 마치 사실로 결론을 내고 방송하는 거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 이 문제는 조선일보 정정기사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사와 방송한 것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를 사진까지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무슨 측근 조언 그룹으로 뭐 사실이 아니면 뭐 됐죠. 뭐 제가 조선일보랑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 정정기사 내라 이러고 따지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문제 제기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뭐 고성국 TV, 조선일보, TV조선이 열심히 보고 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답변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참 이상하죠?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TV조선 개건 해설위원이었거든요. 이제 그 개건 해설위원이라는 타이틀도 뗐습니다. 훨씬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만, 그래도 TV조선이나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한 식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한테 전화 한 통하면은 사실관계 설명을 제가 아주 친절하게 잘 해드렸을 텐데 왜 그런 기본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함부로 소설 같은 기사를 냈는지 참 다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TV조선과 조선일보가 고성국 TV를 열심히 보고 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실 테니까
어제 날짜 조선일보에서 황교안 대표의 무슨 측근 그룹, 조언 그룹에서 사진까지 내고 뭐 그림까지 이렇게 그려서 했던 그 기사 있잖아요. 제가 기자는 누군지 제가 일부러 안 봤습니다. 그 기사가 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에 관한 부분은 명백히 사실관계가 다르다. 제가 무슨 측근 좋은 그룹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한테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취재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 뭐 정정보도 글쎄요. 무슨 제가 언론중재위에 무슨 제소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조선일보 차원에서 알아서 좀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뭐 한국당 비난하고 공화당 확장성이 넓다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자스민에 대해서 정론해 주세요. 이 사람 새누리당 때 비례대표로 영입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자유우파 진영의 정치적 관심을 상징적으로 보여드렸는데, 뭐 의정활동도 뭐 나름 했어요. 나름 했지만 뭐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렇게 뭐 이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을 공천하는 것으로 다문화 코스프레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좌파로부터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마 박근혜 비대위 시절일 겁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런 대목에서는 참 뚝심 있게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랬더랬는데 비례대표니까 2012년에 국회의원 되고 2016년에는 비례대표를 연속으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의원직 그만두고 전 의원이었습니다. 그 후로 한 3년 지났습니다. 뭐 별로 뭐 뉴스도 없었고 뭐 별로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이자스민이 한국당 탈당하고 정의당으로 가기로 했다. 그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언론이 거의 사실관계처럼 보도를 하니까 사실이겠죠. 정의당이 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 사회적 소수자 이익의 대변자인 것처럼 활동을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자스민이라는 사람, 기왕에 한국당에서 키워서 정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을 피카페에 가면 이 사회적 소수파에 대한 정의당의 관심을 잘 선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영입해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계산이 있었겠죠. 또 이자스민이라는 사람도 한국당, 새누리당 공천 받아서 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뚜렷하게 뭘 하지는 못했고, 아마도 이 사람이 계속 정치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죠. 정의당으로 간 거 보면. 그러나 지역구 출마를 하지 않으면 사실 비례대표를 연속으로 계속 받는 거는 뭐 정치적 관행상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니까 나름 뭐 좌절을 겪었다고 할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다문화 가정이고 한국 정치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당을, 그것도 이 자유파 진영의 정당에서 갑자기 저 좌파 중에서도 아주 가장 좌파 정당으로 갑자기 당적으로 옮기는 거, 본인이 우선 왜 옮기는지 별로 설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예단하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치적 상식에 맞지도 않습니다. 무슨 그게 평론할 만한 대단한 사건 같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질문을 하시니까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해프닝이 하나 벌어졌다. 뭐 제가 그렇게 평론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한국당이 왜 그렇게 관리를 못하냐, 이런 얘기가 뭐 언론 보도에 보면 잠깐 나오던데요. 이런 것조차도 한국당 관리 능력 부재로 봐야 된다. 뭐 그렇게 말을 하면 또 언뜻 말이 되는 것 같죠?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원이었는데 그 한국당이 그 관리를 못해서 정의당으로 가게 만드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된다 생각하면, 아니 무슨 한국당이 무슨 보육원입니까? 예? 한국당이 무슨 유아원이에요? 이 정도 돼서면 알아서 하는 거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국대 떡볶이 관련해서 뭐 자꾸 불편한 말씀들이 올라오는데요. 저는 어떤 상황인지 뭐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대 떡볶이 김상현 회장하고 사장하고 지난번에 고성호 TV 토크쇼에서도 같이 토크를 했는데요. 저는 별로 이상한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사이 한국당 비판 기사 집중되는데 걱정입니다. 예, 다들 걱정이십니다. 이 문제 잠시 후에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한테 박 대통령 거론하면서 거들먹거린 홍문정, 인간인가요? 그러셨습니다. 제가 논평하기보다 우리 성창경 위원장, 서정호 변호사의 논평을 듣는 게 더 좋겠습니다. 구 박사님, 한국당 더 망가지기 전에 박사님이 시민단체와 함께 인적 쇄신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뭘 한다는 것은 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필요하면 하겠습니다만 뭐 저를 중심으로 지금 얘기할 때는 아니고요. 인적 쇄신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금 정기국회가 한참 진행 중인데, 그리고 어쨌든 국회에서 좌파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아주 악법 중의 악법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이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으려면 현역 국회의원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들만으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나 이들이 없어도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당 의원들의 힘과 자유파 국민들의 힘이 합쳐져야 이 좌파들의 이 야합과 이 밀어붙이기를 막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9일까지가 정기국회인데, 이 12월 9일까지는 어쨌든 미오나 고우나 한국당 국회의원 112명을 자유파 진영의 방파제로 삼아서 투쟁을 해나가야 됩니다. 한참 싸워야 될 상황에 뒤에서 물갈이 한다고 그러면 그 대상으로 거론될 사람들이 생길 텐데,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싸우겠습니까? 돌아서서 우리한테 칼을 겨누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투쟁 전선의 전열에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략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갈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정말 충격적으로 공천혁명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이 타이밍은 아니다. 일단 정기국회까지는 일사불란하게 좌파들과 싸워서 좌파들의 폭정을 저지해 놓고, 그리고 나서 12월 말 1월 초로 넘어가는 그 지점에 공천혁명을 단행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간 많이 있습니다. 이게요, 우리 이제 역대 선거를 보면 그게 꼭 좋은 건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그게 꼭 좋은 건 아닌데, 선거 한 달 반 전에 창당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선거에서 선전한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민추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랬고요. 그리고 친박연대도 어떻게 보면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선거는 선거 한 달 앞두고, 두 달 앞두고도 천지가 개벽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6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직 이 넉 달 앞으로 이 6개월 동안에 정말
상전이 벽해하는, 상전이 벽해가 되는 이런 큰 변화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고 박사님 별밤도 하시고 아침에 또 정론방송 듣지 않으면 너무 허전해서 오늘 아이들과 음성 산소 가는 차 안에서 블루투스로 듣고 있습니다. 예, 운전 조심하십시오. 저기 충북 음성 가시는 거죠? 예, 예, 음성. 아, 음성이 참 좋은 곳인데. 그래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가입 방법 알려주세요. 아, 이거 어제 시청자와 함께해서 저희들이 이제 멤버십을 이제 채택했는데, 이걸 이제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어제 이익선 앵커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를 그냥 이 회비는 단일 회비로 하기로 했다. 2,990원인가요? 예. 그러니까 멤버십에 가입하려면 회비를 내야 되는데 2,990원 회비만 가능하도록 우리가 하나만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멤버십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리겠고, 그리고 다음 주 시청자와 함께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고했습니다. 어제는 시청자와 함께해서 다뤄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멤버십을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멤버십은 하기로 했고, 회비는 2,990원. 그리고 가입 방법은 다소 좀 복잡하다 그래요.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주 시청자와 함께 시간에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또 필요하면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들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투쟁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당 의원들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대적인 물갈이, 이른바 물갈이죠. 인적 쇄신 또는 공천혁명. 공천혁명이라는 단어가 제일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곧 이제 닥쳐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모든 걸 내던지고 투쟁하면 됩니다. 아니, 전쟁이 터졌는데 열심히 적군과 싸우고 아군을 구하고 그러다가 부상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런 전사들한테 국가가 훈장 주잖아요. 은성 무공 훈장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러면 이 훈장 하나 받으면요, 웬만한 잘못은 다 이것으로 또 사면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여러 선진국,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전쟁터에 나가서 훈장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살다 보면은 교통법규 위반할 수도 있고 사소한 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저 훈장 받은 누구입니다라고 입증을 하면,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훈장까지 받고 국가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우셨으니까 이런 정도 문제는 저희들이 그러면 경고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당원들이, 그걸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좌파 폭정에 저지해서 치열하게 투쟁하다가 공을 세웠다. 그럼 훈장 주는 것이고, 그거 다 표상록에 기록해야 되잖아요. 상훈에. 기록하고, 또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대로 벌 받은 거, 그것도 기록해 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음 공천 때 어떤 형태로든 반영해야 의미가 있지. 그건 따로고 공천 따로다 그러면은 누가 평소에 열심히 하겠어요? 또 누가 평소에 조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진짜 제대로 투쟁하면 공천 과정에서 얼마든지 배려받을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청와대 관련해서 논평을 하나 하고 이제 성창경 위원장 모시겠습니다. 청와대가 좌파들이 전체적으로 패닉에 빠진 상태입니다만 청와대도 똑같아요. 청와대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집단적인 패닉 상태에 빠지면 이제 중구난방,
뭐 질서도 없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 국회의원을 지낸 이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실장들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원내대표들과 부대표들이 모여서 구성된 운영위원회, 이 운영위원회가 이제 청와대를 국정감사 하거든요. 네, 청와대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제 운영위원회 위원이니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한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지 않느냐. 북한은 공격용 미사일이고 우리는 요격 방어용 미사일인데 어떻게 그 두 가지 실험을 똑같이 보느냐. 안보가 더 튼튼해졌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정의용이 자신이 있다, 더 튼튼해졌다, 막 이렇게 강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가 억지 부리지 마라. 정 실장이 이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진짜 북한 미사일을 우리가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정 실장이 그럼 제가 우리 안보가 불안하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또 반박을 했어요. 아니, 안보실장이 불안하다고 얘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삼축체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어제 발사한 초대구경 이 다연발포 이거 우리가 막을 방법이 있느냐. 이제 이런 거 전문가들이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보실장 입장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치밀하게 지금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교과서 답변을 해도 아마 넘어갔을 건데 이 사람이 자꾸 문제 없다 이러니까 이제 자꾸 추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대표가 아니 전문가가 막을 수 없다고 그런다. 우기지 마시라 이렇게 이제 실책을 했어요. 우기지 마시라. 이 우긴다는 게 뭡니까? 근거를 대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때는 우긴다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근거도 되지 않고 자꾸 고집을 부릴 때 우긴다, 우기지 마라 이러잖아요. 정의용의 태도가 우기는 걸로 보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기지 마시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정의용 실장 간에 문답이 오가고 있는 중에 우기지 마시라 그랬더니 갑자기 정의용 뒤에 앉아있던 강기정이가 이게 이제 정무수석이에요. 이게 안보하고 관계없어요. 안보실하고 관계없이 그냥 정무수석인데 이 강기정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기다가 뭐냐. 피감기관도 사람인데 말 조심하라 이러고 나경원 대표한테 대든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강기정은 아마 삼선 의원인가 하고 지금 떨어져서 백수로 있다가 지금 청와대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국회의원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국감에서 질의하는데 거기다 대고 맞받아친 거 아닙니까? 아주 건방지기 짝이 없는 상황이에요. 국회의원을 10번을 하면 뭐합니까? 지금 정무수석이면 감사 받는 사람인데 감사하러 간 국회의원한테 어떻게 감히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우기지 마라, 우기다가 뭐냐, 피감기관은 사람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가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정해됐죠. 한국당 의원들 다 퇴장해버렸죠. 자, 노영민도 한번 보겠습니다. 노영민이가 지금 비서실장이에요. 조국에 대해서 이게 인사가 실패 아니냐고 물었더니 결론적으로 실패한 인사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결론적으로 실패한 인사는 뭐고? 예? 그러면 이 사람 말은 처음에는 실패를 안 했는데 조국이 추천하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그리고 조국이 청문회 할 때까지는 성공했는데 결론적으로 사퇴를 하게 돼서 결론적으로 실패했다 이 말입니까? 무슨 말장난도 이렇게 합니까? 처음에 조국이를 추천할 때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엉성하게 검증도 아닌 검증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엄청나게 쏟아졌는데도 문재인이 임명 강행한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임명 강행한 이후에
정경심이 구속되고 이럴 때까지 계속 버틴 것도 잘못된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결론적으로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겠어요? 이 노영민이도 무슨 사선 의원인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국회의원 해볼 만큼 해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장관이 사퇴했으니까 잘했다고 할 수는 없고, 뭔가 시인은 해야 되겠는데 잘못했다고. 그러나 뭐 처음부터 하여튼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거 간단할 것을, 결론적으로 실패한 인사다.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이런 인식을 하고 있으니 청와대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근데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그냥 자기들 생각 갖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문재인이 이건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면 이거 당장 잘라야죠.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말과 태도와 눈빛과 행동거지 하나하나는 다 문재인의 뜻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문재인이 뭐 참 의도는 좋았는데 뭐 결과적으로 좀 꼴사납게 됐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쏴도 뭐 우리 안보는 더 튼튼해지지 않았냐, 이렇게 문재인이 생각하니까 노영민이도 이렇게 얘기하고 강기정이도 이렇게 얘기하고 정의영이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변한 것이 없다. 조국이가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대한 문재인의 인식, 그 문재인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노영민, 정의용, 강기정 등의 인식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거 전 못 믿겠습니다. 여론조사 회사가 어떤 수치를 발표해도 저는 조국이가 장관 사퇴한 이후에 다시 문재인의 인기가 지지율이 올라가고 뭐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 그거는 못 믿겠습니다. 노영민이 또 이런 말도 했어요.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 관련해서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그 한계를 언론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일정 부분 보완해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게 많다 이랬어. 이야, 진짜 얍삽하네. 자, 조국이가 지명됐습니다. 인사청문회 전에 우선 언론을 통한 검증이 있었죠. 그때 청와대도 조국이 측에서도 이 언론에 대고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로부터 피의사실이 누출되어서 조국을 죽이게 하고 있다. 가짜뉴스들이다.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헐뜯지 않았어요. 비난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결론적으로 실패한 인사다라고 하면서 이제 와서 그 한계를 언론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일정 부분 보완해주고 있다. 야, 갖다 대도 말이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래 일정 부분 보완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 문재인이는 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되지 못한 20명 넘는 사람을 임명 강행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보완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뭐죠? 이게 정말 후한무치한 답변들이에요. 인사청문회가 정말로 문재인이나 노영민이나 강기정이가 자기들 청와대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서 언론들로부터 보완을 받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보완받고 있다고 진짜로 생각한다면, 청문을 했는데 도저히 자격이 없어서 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되지 못한 사람, 어떻게 20명도 넘는 사람을 다 임명 강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놓고서 노영민이 말로는 언론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보완하고 있다. 네. 이게 무슨 내로남불, 유체이탈화법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이 청와대 진짜 정상이 아니구나. 집단적으로 정상이 아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노영민이에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한국당의 김정재 의원하고 그저 포항 지역구 김정재 의원하고 이 노영민이가 이제 문답을 하는데 실장 물러날 생각 없냐? 그랬더니 노영민이가 검찰개혁 제도 속에 내재화된 불공정까지 해소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실천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김정재가 다시 아니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게 국민의 소리다. 무슨 제도 운운하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도가 아니라 제도 속에 내재화된 불공정이라 말을 했다. 이렇게 이제 아주 교묘하게 말꼬리를 잡아서 이렇게 하니까 김정재 의원이 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대통령 닮아가냐 이랬어요. 대통령 닮아가냐. 이 대목에서 노영민이가 갑자기 격분을 합니다. 격분을 해요. 그래 어떻게 하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무슨 대통령 닮아간다는 말을 하냐? 이러면서 김정재 의원한테 따졌어요. 그러니까 이인영이가 집권당 원내대표라서 운영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이인영이가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거, 그리고 이 노영민이가 이인영이한테, 사회를 보고 있는 이인영이한테 요구를 해요. 모욕적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지적해달라.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김정재 의원이 아니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냐? 이렇게 따지니까 노영민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뭐 서로 고성이 오고 가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 한번 보세요. 그거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대통령 닮아가냐 이랬는데 한국당의 김정재 의원이 대통령 닮아가냐 그랬으면 이거 노영민이가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대통령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대통령 닮아가냐 이 소리는 그 왜 기분 나빠하는지 모르겠네. 문재인이 닮아가면 이게 욕입니까? 아 요새는 그렇게 욕으로 쓰이는 모양이네. 전 좌파들이 다 문재인 닮아가기를 바라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런 정도 표현도 이 모욕이다 이러면서 벌컥 화를 내고 참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문재인이가 무슨 절대왕정 시대에 무슨 군주나 되는 것처럼 말이죠. 문재인이 대통령이라는 대자만 나가도 문재인이라는 문자만 나가도 이렇게 호들갑들이에요. 실제로 저희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이 제목에다가 문재인 달면은 무조건 노란 딱지 붙어요. 대통령 달면 무조건 노란 딱지 붙어요. 광화문 그러면 노란 딱지 붙어요. 우파 집회, 대집회 그러면 집회 그러면 또 노란 딱지 붙어요. 어쩌다 21세기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성역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이죠. 닮을 걸 닮아야지. 근데 이런 것까지 그래 김정은이를 닮아갑니까? 북한 체제를 닮아가요? 대통령 닮아가냐라고 한 말 가지고서.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 청와대 정말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 그렇게 느꼈습니다.